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목적격이랬죠. 다만 목적격이 나오기 위해선 바로 앞에 타동사가 필수적인데 만약에 타동사가 없다면 뭐가 필요하다? 바로 전치사랬죠. 따라서 이번 시간에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앞에 전치사가 필요한 경우를 공부합니다. 자, 기본적인 예문부터 보도록 하죠. 자, 그 폭탄을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걸 한번 영작해 볼 텐데 말입니다. 폭탄을 옮기는 게 불가능해? 뭐 대면 터지는 폭탄인가 보네요. 주어가 일단 동작 개념이죠. 폭탄 옮긴다는 동작이니까 영작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To carry the bomb. 오케이? 이게 불가능한 거니까 is impossible. 됐습니까? 자,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말입니다. to 부정사는 문도에 쓰지 않고 긴 건 뒤로 빼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따라서 뒤에 있는 게 앞으로 나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동사 앞에 주어가 없으니까 형식을 맞추기 위한 가짜 주어 바로 it이 필요하다고 했죠. 자, 이때 it이라고 하는 걸 가짜 주어 줄여서 가주어라고 했고 실제 주어 자리에 있던 게 뒤로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to 부정사가 진짜 주어 진주어겠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죠. 그건 불가능하다. 폭탄 옮긴다는 건. 그러면 폭탄 옮긴다는 동작은 과연 누가 하는 걸까요? 즉, 이 to 부정사에 포함된 동작 개념의 의미상 주어가 누구냐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바로 앞에 써주는 건데 안 썼죠. 안 썼다는 건 두 가지. 본 주어랑 같거나 일반인인데 이 문장에 뭐 본 주어가 없으니까 일반인이겠죠. 뭐 누구든 그 폭탄을 옮기는 건 불가능해. 손만 대면 터져. 뭐 이런 상황이겠죠. 됐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의미상 주어를 굳이 밝히고 싶다면 쓰면 된다고 했죠. 우리말로 그 남자가 옮기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to 부정사 바로 앞에 그 남자니까 목적격 힘쓰면 되겠죠. 이때는 안 됩니다. 왜요? 목적격이 나오려면 앞에 타동사가 필요한데 지금 있는 건 바로 형용사니까 타동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전치사가 필요하죠. 자, 수많은 전치사 중에 바로 for가 나옵니다. 이 for가 바로 to 부정사에 포함된 동작 개념의 문법적 주어가 아니라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죠. 자, 많은 전치사 중에 왜 for를 썼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for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뭐뭐에 있어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남자에게 있어서 폭탄을 옮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의미로 for를 쓴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로 for를 쓰는 걸 봤고요. 이번엔 of입니다. 바로 아래쪽에 예문부터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그 폭탄을 운반한다는 것. 일단 주어는 똑같죠. 주어가 똑같은데 앞에는 불가능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였던 것에 반해 이번엔 멍청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형용사가 바뀌었습니다. 형용사가 바뀜에 따라 바로 전치사가 바뀐다는 얘기죠. 자, 일단 영작해 볼 텐데 지금처럼 부정사 문두에 쓰지 않고 바로 이리지 이 to 구문으로 먼저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It is silly 자, 그건 멍청한 일이야. 뭐 하는 게? to carry the bomb. 오케이, 폭탄 옮긴다는 게 말이야. 마찬가지 가짜 주어 it과 진짜 주어 to 부정사 it to 구문으로 나눠봤는데 마찬가지 지금 의미상 주어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옮기는지 안 나왔으니까 한번 그 남자라고 해서 의미상 주어를 넣어보죠. 바로 부정사 앞에 쓰면 되니까 여기다가 목적격 힘을 쓰면 되겠죠. 아, 앞에 있는 게 타동사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전치사 필요하니까 for를 쓰면 될까요? 아쉽게도 이때 for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론 for를 쓴다고 해도 원어민들이 알아듣긴 알아듣겠지만 굉장히 어색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럴 경우엔 앞에 의미상 주어로 바로 of가 쓰입니다. 자, 왜냐하면 앞에는 for고 이번엔 of죠. 그 차이의 본질적인 원인에는 바로 silly, 형용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나왔던 형용사는 바로 impossible이라는 형용사죠. 자, 형용사에 따라서 for냐, of냐가 결정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입니다. 형용사라고 하는 게 하는 역할이 뭡니까? 앞에 무료 샘플 강의에 이미 자세히 설명했었죠. 기본적으로 형용사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따라서 명사가 없다면 형용사도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 형용사가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가 그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먼저 impossible이라고 하는 건 원래 여기 있던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있던 거죠. Impossible. 자, 문장 보면 이게 주어, 이게 비동사, 이게 바로 주격 보호 아닙니까? 주격 보호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니까 이 주어,
이거를 얘가 꾸며주는 거죠. 즉, 이 형용사가 꾸미는 명사는 바로 이 동작 개념의 명사란 말입니다. 중요하죠. 동작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폭탄을 옮기는 동작이 불가능한 동작이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때 impossibly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바로 요게 꾸미는 건 뒤에 있는 주어겠죠. 이게 바로 진짜 주어니까 됐죠. 중요한 건 말입니다. 바로 형용사 불가능한이라고 하는 건 동작이 불가능하단 얘기지 이 동작을 하는 의미상 주어인 그 남자가 불가능한 사람이란 뜻은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요거 중요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요 동작을 꾸미는 형용사인 건 맞는데 이 동작을 하는 주체를 꾸미는 형용사는 절대 아닐 때 바로 for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of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 살펴볼까요? 자, steal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to 부정사, 즉 폭탄 옮긴다는 동작을 꾸미는 겁니다. 즉 폭탄 옮긴다는 동작이 멍청한 동작이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steal이라고 하는 건요. 옮긴다는 동작도 멍청하지만 그 옮기는 동작을 하는 의미상의 주어인 그 남자도 그 폭탄 옮기는 거 보니 멍청하긴 매한인 가지다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요하죠. 이 형용사가 기본적으로 동작을 설명하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for건, of건. 다만 of는요. 그 형용사가 의미상 주어인 그 남자도 꾸밀 수 있는 형용사여야만 of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for라고 하는 건 앞에 나온 형용사가 동작만 꾸미지 절대 사람은 꾸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겠죠? 따라서 이 형용사가 이 사람을 꾸밀 수 있기 때문에 of 같은 경우 말입니다. 의미상 주어가 실제 가주어를 지우고 나가서 요 이 자리에 he를 집어넣어도 말이 됩니다. 자, 볼까요 한번? He is silly. 자, 그는 멍청하다. 자, it을 빼고 실제 주어에 왔죠? 왜 멍청합니까? To carry the bomb. 어허, 폭탄 운반하는 거 보니 그는 멍청하군. 이런 얘기입니다. 조심할 건 말입니다. 앞에 나왔던 to 부정사는 바로 부정사 중에 명사로 바뀐 명사적 용법이었지만 이건 명사가 아니라 뭡니까? 바로 폭탄 옮기는 걸 보니라고 해서 부사적 용법이 되겠죠. 물론 자세한 건 나중에 부사 때 공부합니다. 폭탄을 나르다니 그는 멍청하군. 이런 뜻이겠죠. 자, 쓰임은 좀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문장의 의미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건 멍청해. 그가 폭탄 옮긴다는 건. 이건 뭐야? 그는 멍청하군. 폭탄 옮기는 걸 보니 말이야. 거의 의미의 차이가 없겠죠.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of일 때는요. 의미상 주어를 진짜 주어 자리로 옮겨도 가능하다. 이 말은 뭡니까? for일 때는요. 의미상 주어를 진짜 주어로 옮기면 말이 안 됩니다. 정말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He is impossible. 자, 일단 그는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To carry the bomb. 어허, 폭탄 나르는 걸 보니 그는 불가능해. 뭐 말도 안 되죠, 우리말도. 자, 왜 말이 안 되냐면 기본적으로 영어는 말입니다. 사람이 주어로 나올 수 없는 그런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impossible 같은 경우 말입니다. 절대 사람 주어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누가 어떤 동작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 사람 자체가 불가능하다 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사람이 impossible의 주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건 어떤 경우인가요? 뭐 다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단 중요한 건 말입니다. 잠깐 마지막 복습하고 넘어가면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요. 원칙적으로 목적격이랬죠. 하지만 목적격이 나오려면 앞에 타동사가 있어야 목적어가 나오잖아요. 타동사가 없다면 뭐가 필요하다? 바로 전치사가 필요한데 for와 of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for는 언제 쓴다? 기본적으로 앞에 나온 형용사가 기본적인 동작 개념, 즉 주어겠죠? 이것만 설명할 수 있는, 이것만 꾸밀 수 있는 거지 의미상 주어를 꾸밀 수는 없을 때 바로 for를 씁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for를 쓰겠죠. 하지만 of는 언제냐면 앞에 나온 형용사가 실제 문장의 주어인 동작을 설명하는 건 당연하고 그 동작을 하는 의미상의 주어도 같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같이 꾸며줄 때 이땐 바로 전치사 of를 씁니다. 기본적으로 이 의미상의 주어 보통 사람이겠죠. 어떤 동작을 하는 주체니까 그 사람을 꾸밀 수 있는 거니까 바로 사람의 성격, 성품, 성질을 꾸미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그 영어 선생님들께서 of를 쓰는 건 뭐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for 앞에 있는 형용사가 동작만 꾸미는 거지 사람 안 됩니다. of 그렇죠? 앞에 있는 형용사가 동작도 꾸미고 그 동작의 의미상 주어도 꾸밀 때 of 아시겠습니까? 자, of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 수많은 전치사 중에서 왜 of를 썼을까? 기본적으로 of라고 하는 게 뭐뭐의죠. 그러니까 이런 형용사가 그 사람의 성격, 성질이기 때문에 아마 쓴 게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바로 for를 취하는 형용사들, of를 취하는 형용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